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 시장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아리송하실 텐데요. 지금 시장 냉철하게 판단해보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방향도 함께 찾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할게요.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민스 부분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을 보면 박스권, 보합권 이런 단어만 떠오릅니다. 계속 좀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지수는 좀 묶여놓고 종목만 움직이는 장세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한 달 전부터 있었는데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예, 답답하죠, 사실은. 근데 좀 더 길게 보면 작년도 하반기부터 대체로 이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한 2,700, 그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는 900점 위에서 상당히 단단한 그 바닥이 형성돼 있다. 그 정도가 우리의 위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좀처럼 상승 모멘텀을 잘 못 찾죠. 상승 모멘텀을 못 찾는 이유는 뭐 뻔합니다. 사실 이 주가가 좋아지려면 결국 기업 이익이 좋아져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비싼 가격에 사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인데, 일단 유동성이 좀 줄어드니까 비싼 가격에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좀 줄어드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일 거고, 근데 여기에 경기라도 굉장히 좋아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면 모르겠는데, 기업 실적이 최근에 한 달간은 조금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뭐 세계은행이 됐든 IMF가 됐든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잖아요. 전쟁 탓이기도 하고 여러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물가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미국도 소비를 보면 리테일 판매죠. 소매 판매는 늘어나는데 에너지 구입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서 에너지 구입한 거 빼고 나머지 산 거 보면은 마이너스 증가율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긴축이라는 루트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경기에도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좀 박스권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결국은 물가가 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관심을 못 갖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반기 정도가 되어서야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물가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 고물가는 고물가더라도 결국 모멘텀이 중요할 텐데 아마 8%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어쨌든 해소가 되고 그거에 맞춰서 긴축의 스케줄도 이제는 더 이상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긴축한다는 쪽으로부터 그래도 이제는 오히려 긴축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방향 아니야? 이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다시 형성이 돼야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수급 펀더멘털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는 시작이라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지수가 확 일어서려면 대형주에 대한 선호도가 그 확신이 확인이 돼야 되고 여기에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총 상위주들의 연속성이 좀 확인이 안 되는 요즘이라서요. 대형주에 대한 조금 의미를 줄 수 있는 유의미한 반등 언제쯤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형주라고 하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서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여러 산업군이 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형주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예, 외국인들의 규모가 워낙 이제 큰 데다가 사실은 그 외국인들은 한국을 투자한다고 할 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핵심 대표적인 기업들에 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또는 한국의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형주들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좀 어려운 입장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고 있고 다른 나라도 환율은 다 지금 이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오프닝 하면서 국내적으로야 수혜를 보는 데들이 계시겠지만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 국가로는 인정을 받기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사실 제조업 국가고 네. 내수가 기반이 되고 서비스업이 기반이 되는 많은, 물론 이제 국내 서비스들은 많이 있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가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 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외국인들의 관심이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이것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대형주가 뭐 펀더멘털로 움직이기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건데 개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자리에서 투자 방향을 잡아볼까요? 하반기를 바라보고 서서히 물량을 늘려가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 저는 하반기 쪽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주가가 오를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이 대형주들을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보통 이제 우리 분할 매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이제 그러고서 기다리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높은 수익률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이제 높은 가격으로 가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게, 우리가 1970년대부터 쭉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주식이 아웃퍼폼했던 시기가 있고, 또 반면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아웃퍼폼했던 시기가 있어요. 네. 뭐 주가만 오르는 건 아니고 뭐 에너지 가격도 오르는데 상대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어찌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 관련된 그 자산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주식 쪽에서 많이 낮춰놔야 된다.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추는 상태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은, 이거는 추세가 오를 때는 단기 트레이딩 하면은 이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추세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는 횡보할 때는 그 단기 투자의 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순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 이슈를 살펴보면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이에 따른 환율의 변동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환율은 어떤 라인 그리고 연준에서는 어떤 정도의 폭으로 갈 것을 저희가 예견하고 좀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네. 연준이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상반기에는, 지금까지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그냥 뭐 우리를 놀래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사실 모든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연준까지도 물가에 대한 전망이 틀렸어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그렇죠. 나설 이 수밖에 틀린 없었다. 부분에 대한 그 어찌 보면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반작용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계속 미국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금리를 늦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달러와 강세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러한 연준의 스텝이 이어지는 네. 가운데 오늘도 오전장에서 이제 고점 터치가 나오고 지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1240원 라인을 시도를 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네. 조금 더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예, 저는 좀 열어두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엔화 같은 경우가 그 코로나19가 막 지금 시작이 됐을 때 100엔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 달러당.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까지 가 있냐면은 129까지 가 있죠. 네, 128엔대 지금 거래가 되네요. 8엔대, 네. 9, 뭐 어저께 보니까 잠시 또 가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30% 정도쯤, 이런 큰 흐름의 장에서 30% 정도쯤 이 환율이 움직이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뭐 1250원 이상, 1300원 이런 생각들도 충분히 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뭐 환율을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가 딱 고점일 거다라고 전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의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지 못한 방향으로 연준은 계속 갈 거고. 강화하는 상황이고, 또 다른 나라들은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금리 차익에 의한 부분도 분명히 지금은 환율이 상승하는 방향, 말하자면 달러와 강세, 야타국가 통화는 약세 방향으로 흐르는 이런 상황이고, 이건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한테는 미국 대비한 다른 나라의 매력도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을 조금 더 열어두고 이에 따른 방향성을 잡고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상반기는 당분간 박스권 장세에서 흘러갈 것으로 저희가 전략을 잡아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생각하고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까지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